타이완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타이완과 같은 섬나라에서는 바다가 문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생명을 낳은 어머니처럼 인류의 삶은 물론 지금 지구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다에 대해 경외의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모습을 담은 문학 다큐멘터리 한 편이 최근 타이완에서 개봉했는데요. 바로 원주민 작가 샤만 람포안을 주인공으로 한 바다에 떠오르는 꿈입니다. 그가 아들과 함께 전통 카누를 만들고 바다로 나아가는 여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문학 다큐 시리즈 그들이 섬에서 글을 쓴다의 한편으로 바다와 섬,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큐의 주인공 샤만 람포안은 어떤 작가일까요? 바다의 민족이라 불리는 다우족 출신인 그는 타이완을 대표하는 해양 문학 작가이자 원주민 작가입니다. 소년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우족의 깊은 문화를 문학으로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한족 중심의 타이완 문단에서는 매우 상징적이고 소중한 작가죠. 바다로 직접 떠나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여즘이지만 오늘은 랜선을 타고 작가가 들려주는 바다의 세계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티저의 첫 장면에서 샤만 람포안은 다우족의 언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타이완 원주민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원주민은 타이완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사람들이었으나 17세기 이후 중국 대륙에서 이주해온 한족 그리고 여러 식민 정권을 거치며 고유한 문화와 언어, 나아가 이름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도시화가 더해지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은 점차 강세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동화의 길을 걷기도 했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원주민 권익운동이 본격화된 후에야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시절 원주민 사회의 신화와 역사, 기억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졌죠. 일본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주민들은 일본어로 소설과 에세이, 시를 쓰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중국어로 창작을 이어왔습니다. 또 문학의 주제를 보면 신화와 정체성에 집중하다가 여성문학, 바다문학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1957년생으로 올해로 69세를 맞이하는 샤만 람포안은 바로 이러한 원주민 문학의 변화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가 속한 다우족은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외담섬에 거주하는 원주민족으로 산이 아닌 바다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지리적 특성 덕분에 다른 원주민족에 비해 한족 문화의 영향을 덜 받았고 비교적 온전한 전통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죠. 특히 카누 제작, 날치 신화, 어로 문화 등 다우족의 일상은 지금도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곧 다우족의 정체성입니다. 샤만 람포안도 자신의 작품을 바다에서 태어난 다우족의 민족 문학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다우족이 살아가는 란위는 타이동 남동쪽 태평양 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인구는 약 5천 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외부의 결정으로 상처를 입었는데요. 1974년 타이완 정부는 이 작은 섬을 원전 폐기물의 저장소로 지정했고 1988년 일부 시설이 완공되자 다우족 주민들은 저장소 앞에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샤만 람포안 역시 그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이 작은 섬에서 태어난 그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정체성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 정체성까지 국가가 대신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뒤에는 타이베이에 머물며 다양한 일을 시도했지만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고 결국 1989년 고향 란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원주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식 이름을 한적식 이름에서 원주민 이름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약 10년 동안 다우족의 기록 정리에 헌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고 직접 인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해 결국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민족의 역사는 스스로 개척한 거죠. 그럼 이어서 같은 다우족 출신 가수 시영첸이 부르는 다우족고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죠. 샤만 람포안에는 사람들은 언어와 민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우족의 신화에서 비롯되는데 다우족 문화에서는 영혼마다 우주에서 대응하는 별이 하나씩 있으며 그 별이 밝을수록 삶의 숨결이 길어진다고 믿습니다. 샤만 람포안의 별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중 하나인 직녀성인데 큰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에게서 들은 오래된 신화를 바탕으로 그는 결국 펜을 들게 됐죠. 민주화 이후 타이완 사회 역사 인식은 중국 대륙 중심에서 점차 해양 중심의 시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샤만 람포안에게 지금의 타이완 문화는 여전히 육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에는 지나간 배는 물에 흔적을 남지 않는다, 船过水无痕라는 속담이 있는데 사건이 지나가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샤만 람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이유는 그 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다우족만의 특별한 발상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족 전통에서 카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인데요. 카누는 물고기를 잡는 생계 수단이자 전통 의례의 핵심이며 사람과 신 사이, 육지와 바다를 잇는 매개체, 곧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샤만 람포안은 아들과 함께 카누를 만들고 문화의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도 거칠게 일어일 때도 그 바다속에 이 오래된 민족의 정신을 담아 샤만 람포안은 바다의 민족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화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
왔어